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시그마 필드인데, 그 전에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 내용이 저번에 제가 이거를 쭉 설명하다가 이 예제를 증명하는 좀 더 이제 간단한 논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푸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이고 싶은 내용은 이 유리수의 카디널리티보다 요거의 카디널리티가 이제 더 크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0에서 이제 1까지에 있는 요러한 집합을 생각할 때 얘의 카디널리티는 이제 요거의 카디널리티는 요거의 카디널리티보다 당연히 작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혹시 보일 수가 있으면은 요거를 보일 수가 있으면은 얘를 그냥 보여주는 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얘하고 얘 사이에 이제 요 숫자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보이는 거는 또 이거를 보이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보이는 것은 요거로 보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를 이제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n에서 이제 0, 1로 가는 단사가 존재하는데 전사가 존재하지 않은 거를 보이면 되거든요. 단사가 존재하는 거는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fx는 x분의 1로 놓으면은 이 함수는 요러한 단사가 되죠. 그쵸? 그리고 전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보이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전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사가 존재하는 건 이미 보였고 전사는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기루법에 의해서 가정을 했으니까 전단사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요러한 전단사 함수 f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얘의 카디널리티가 rf 널이라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셀 수 있는 집합이 되니까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제 그 뭐 A 스타라는 애를 첫 번째 소수점은 얘랑 이제 다르게 잡고 두 번째 소수점은 얘랑 다르게 잡고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이 이제 A 스타라는 애는 분명히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지만 그쵸?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집합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논리가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이제 저번에 이제 했던 것보다 그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시그마 필드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요거는 좀 예비학습 같은 건데 셀 수 있는 집합이랑 이제 셀 수 없는 집합 이러한 개념이 있죠. 요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그 셀 수 있는 집합은 카운터블이라고 하고 요거는 유한 집합이거나 카운터블한 매니 그러니까 이제 자연수만큼의 원소가 있거나 극단적으로 이제 유리수만큼의 원소가 있는 그 셀수 이게 이제 셀 수 있는 무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카운터블 매니가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무한을 의미를 합니다. 언카운터블은 셀 수 없는 무한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집합은 이제 뭐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유한집합,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무한집합,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한집합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그냥 간단하게 카운터블 셋, 언카운터블 셋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카운터블 셋은 그 파이나잇이랑 카운터블 매니를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카운터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제 여기가 이제 언카운터블 셋, 여기가 이제 카운터블 셋인데, 이 카운터블 셋 안에 조그만 부분이 이제 파이나잇 셋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가 이제 파이나잇, 그다음에 이쪽이 그 카운터블 매니, 여기가 이제 언카운터블 매니,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다 지우고 싶은데 키보드로 연결할 걸. 잠깐 키보드로 좀 연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이제 요거는 파이나잇이죠. 요거의 이제 카디널리티는 이제 5가 되고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셀 수 있는 집합입니다. 파이나잇이니까 셀 수 있는 집합이죠. 요거는 무한 집합인데 셀 수 있는 무한이니까 요것도 이제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그 정수도 그렇고 유리수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무한 집합인데 이건 셀 수 없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위에 이제 네 개는 그냥 다 셀 수 있는 집합이다라고 표현해도 이제 다 맞는 이야기고, 여기 얘는 셀 수 없는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카운터블 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모두 그 카운터블 썸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유한이죠. 그렇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유한계인 스몰 n개를 이제 더하는 거, 요런 거를 이제 이 그 카운터블 썸이라고 합니다. 이 그 유한계를 더하거나 아니면은 무한계를 더해도 이제 셀 수 있는 무한계를 더하잖아요. 유한계 원소의 합, 또는 셀 수 있는 무한계 원소의 합 같은 경우를 이제 묶어가지고 카운터블 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이제 기호를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 갖고 썼는데, 이 인덱스 i라는 게 뭐냐면은 1부터 이제 10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쓰면은 i는 1, 이렇게 하고 이제 AI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얘는 A1, 그러니까 i가 1이 될 수도 있고 i가 2가 될 수도 있고 쭉쭉쭉 해서 1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요거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i는 1부터 10까지 AI라는 표현이랑 이제 똑같이 되겠죠. 아무튼 얘도 이제 뭐예요? 유한계의 썸이죠, 이제. 의 합이니까 당연히 카운터블 썸이 됩니다. 요렇게 그냥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한계이지만 요것도 이제 그 카운터블 셋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ai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다시 표현하면은 i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거는 셀 수 있는 무한계의 원소 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카운터블 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카운터블 썸, 요것도 카운터블 썸, 요것도 카운터블 썸이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거는 뭐 그 여기 있는 게 이제 뭐 람다의 뭐 0도 되겠고, 그쵸? 0 이제 그 x는 유리수가 되면 되니까 더하기 람다는 뭐 1.2 같은 것도 이제 되겠고, 더하기 이제 람다는 뭐 3분의 1 같은 것들도 유리수니까 되겠고, 뭐 이런 이제 모든 것들, 그러니까 x가 이제 유리수에 해당되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쭉 더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그 원소들은 다 이제 모두 셀 수 있는 무한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카운터블 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죠. 유한계를 그 찍어가지고 원소를 이제 합치면 이제 카운터블 썸이라고 하고, 무한계를 합칠 때도 셀 수 있는 무한만큼을 이제 찍어서 이제 합치면은 카운터블 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겠죠. 카운터블 유니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한계, 요거는 셀 수 있는 무한, 요것도 이제 셀 수 있는 무한계를 이제 합치는 거니까 요 기호는 이제 A1 합집합, A2 합집합, 이러한 의미가 되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A1 합집합, A2 합집합, A3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뭐 0 합집합, 0.1 합집합, 0.2도 되고, 그쵸? 합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유리수에 있는 각각의 원소를 이제 집합으로 만들어서 다 합친다는 의미니까, 아무튼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 유니온이 얘는 파이나임만큼 있고, 얘는 무한이지만 카운터블 그 매니만큼, 그러니까 그 셀 수 있는 무한만큼 있고, 이것도 이제 셀 수 있는 무한만큼 유니온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통칭하여 카운터블 유니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카운터블 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x가 0과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이제 실수이고, 그럴 때 이제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은 여기 있는 그 썸은 그 무한계 원소에 대해 가지고 르벤 베저를 취하고 이제 썸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썸을 이제 뭐 풀었으면은 얘는 이제 람다에 뭐 0도 되겠고, 그쵸?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 임의의 실수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2분의 이제 루트 2도 되겠고, 뭐 하여튼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여기 있는 더하기가 이제 몇 개를 더하는 거예요. 무한개를 더하는 건데, 무한개도 구체적으로 언카운터블 매니만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한만큼 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썸을 언카운터블 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 이해할 게 없고 그냥 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부른다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당연히 언카운터블 유니온이 되고, 요거는 이제 뭐하고 똑같겠어요? 이거하고 똑같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집합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 카운터블 셋 혹은 언카운터블 셋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를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카운터블 셋을 우리가 가산 집합이라고 부르고, 언카운터블 셋을 비가산 집합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 한글로는 카운터블 셋을 가산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집합이 있으면은 셀 수 있죠. 그냥 하나 둘셋세 개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이러한 집합의 카디널리티는 3이 되고, 요거는 이제 셀 수 있는 집합이니까 가산 집합으로 분류가 됩니다. 요 집합의 르벡 매저, 요 집합의 이제 길이는 한 점의 길이는 이제 0인데 점이 이제 그 세 개가 있으니까 르벡 매저는 0 더하기 0 더하기 0 해갖고 이제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 집합은 자연수 집합인데, 요거의 카디널리티는 RF 널이 되고, 요거는 이제 가산 집합이 되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르벡 매저는 이제 0입니다. 자연수가 아니고 유리수로 이제 르벡 매저로 이제 다 제도 유리수 집합 전체를 제도 이제 0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 이제 그 가산 집합이고, 카디널리티는 RF 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요 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뜻이 0과 1 사이의 유리수, 이러한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카디널리티가 RF 널이 되는 거고, 요것도 이제 가산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르벡 매저 값은 얘도 이제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산 집합을 좀 살펴볼 건데, 비가산 집합은 이제 이런 것들, 여기는 실수 집합인데,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들의 집합인데,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카디널리티 RF1이라 그러고, 요거는 이제 셀 수 없는 집합, 셀 수 없는 무한계 원소가 있는 그런 이제 집합이고, 요거의 르벡 매저는 1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니까, 이 구간의 길이니까 1이 되고, 이 집합이랑 유리수 전체의 집합, 요거를 하면은, 요거는 어차피 얘의 카디널리티가 RF1이고, 요거의 카디널리티가 RF0거든요. 이거를 이제 두 개를 합쳐도, RF1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카디널리티를 잡아도 RF1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무한 집합 있죠. 카디널리티가 RF0하고 RF1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러한 집합 같은 경우는 카디널리티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있으면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제 좀 따지면 좋겠죠. 이제 비가산 집합이고, 르벡 매저는 얘는 이제 재봤자 0일 테고, 요거는 길이니까 1이 나오니까 요거는 어차피 무시를 할 수가 있고, 길이 측면에서는 요거의 길이만 고려하면 되니까 1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0과 1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 집합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0과 1의 무리수. 카디널리티는 당연히 RF1이 되고 셀 수 없고, 그 다음에 르벡 매저는 0과 1 사이에 유리수가 매저값이 제로고, 여기는 이제 그냥 이 길이값이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르벡 매저로 치면 1이 됩니다. 사실 아직 르벡 매저를 이제 엄밀하게 이제 정의를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떠한 이제 감각 같은 거는 갖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길이를 재는 건데, 유리수의 길이는 그냥 무시하고, 무리수,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 무리수를 이제 다 카운트하면은 그거는 이제 길이가 그 구간의 길이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요거는 이거는 이제 양의 실수네요, 그쵸? 양의 실수고, 카디널리티는 RF1, 그 다음에 비가산 집합이고, 그러니까 카디널리티가 RF1이면은 비가산 집합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산 집합이겠죠. RF0거나 아니면은 뭐 파이나이트하게 3 이렇게 나오면은 가산 집합이 되는 것이죠. 르벡 매저 값은 이 구간의 길이니까 이제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비가산 집합이라고 해서 르벡 매저 값이 무한대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비가산 집합이라고 하면 이제 뭐 1 뭐 이런 값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가산 집합이잖아요. 가산 집합이면 르벡 매저가 빵입니다. 그리고 비가산 집합은 르벡 매저가 얼마에 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뭐 1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무한대가 될 수도 있죠.
비가산 집합이어서 르벡 메저가 이제 0이 될 수도 있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죠. 있습니다. 비가산 집합인데 르벡 메저가 0인 집합이 있어요. 비가산 집합이니까 당연히 카디널 리턴이 이렇게 되고, 이러한 집합을 이제 칸토 집합이 이제 그 예시인데, 이거는 아마 이 수업이 끝날 때쯤 한번 소개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비탈리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비가산 집합이에요. 좀 특이한 이제 비가산 집합인데, 요거 둘 다 특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가산 집합인데 르벡 메저 빵인 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를 저는 칸토 집합밖에 모르고 있기는 합니다. 비가산 집합이면 보통 이렇게 길이가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비가산 집합이면서 르벡 메저가 이제 0인 집합도 이제 특이하고, 요거는 측정 불가거든요. 왠지 이게 그 우리 어간 그 자연어에서, 그러니까 일상 언어, 일상 언어에서 측정 불가라고 하면은 뭐 무한대 값이 나와가지고 너무 그 값이 커가지고 막 측정 불가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을 할 때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대면 이렇게 쓰면 돼요. 길이가 무한대다라고 이제 쓰는 건데, 측정 불가라는 거는 이거는 길이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해도 모순이 생긴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집합도 있습니다. 그냥 길이를 잴 수 없는 르벡 메저 값이 그냥 NA가 나와버리는 이러한 집합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집합 이런 거 좀 살펴보고, 여기는 사실은 지금 셀 수 있는 이라는 챕터로 이제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은 그냥 그 우리가 수학 책 같은 데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같은 거로 제가 그냥 소개를 한 것이고, 여러 가지 집합은 이거는 이제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제 그 특히 칸토 집합이라든가 비탈리 집합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없으나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제가 그냥 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을 여기 있는 집합 내용을 막 그 이 분류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다 이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두 개의 집합 같은 경우는 왜 0이지 막 이런 거를 이제 굳이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만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아무튼 뭐 본론이 이제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스토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이야기했던 거로 좀 정리를 하면은, 1주차에서는 우리가 뭐를 했냐면은 이거를 지금 원하다가 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오메가가 이제 0, 1 원래는 이제 0과 이제 2파이였긴 한데, 아무튼 이건 스케일링하면 똑같은 거니까 아무튼 이런 이제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길이를, 그러니까 즉 확률을 무모순으로 이제 정의하는 게 우리가 이제 되게 쉬운 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모순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원했던 것인데 그게 그 잘 안 됐죠. 무모순으로 정의하는 게 이제 되게 쉬운 일인 줄 알았는데, 막 그 제가 까다로운 예제를 막 들고 오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좀 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막힘 형상을 피하기 위해 갖고 우리가 이제 르벡 메저라는 이제 새로운 도구를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구간에 있는 유리수들의 길이는 빵이고,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무리수, 그러니까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무리수의 길이는 구간의 길이랑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펼치는 이상한 메저라는 개념을 이제 새로 도입을 해야 됐죠. 이게 1주차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이제 무한 그 길이 좀 다르게 된다라는 거는 무한대에도 이제 좀 급이 있다.
라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갖고 있는 무한보다 무리수가 갖고 있는 무한의 수가 이제 훨씬 더 많다. 그러한 이제 개념 같은 거를 좀 깔고 있는 건데 그게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개수, 집합의 개수라는 거를 일반화하면은 도대체 이제 뭐가 되는 건가? 원래 무한 집합에서는 개수 비교가 불가능한데 그거를 만약에 가능하게 하려면은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과에서 이제 잘 쓰는 두 가지 그 개념을 좀 소개를 했었고 기루법이랑 일반화에 대한 개념 요거를 좀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에 대한 개념을 좀 소개를 했죠. 요때 뭐 기록법이나 이제 일반화 이야기를 하고 요때 카디널리티 이야기를 쭉 했죠. 그래서 이 카디널리티라는 걸 갑자기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르벡 메저 자체가 되게 비직관적인 길이 측정 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요노한 방식. 그래서 유리수 집합의 원소수하고 무리수 집합의 원소수가 같은 무한이지만 뭔가 이제 급이 다르다. 이러한 느낌을 납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카디널리티를 공부했고 그래서 결국엔 보인 게 뭐 약간 이런 게 있었죠. 자연수의 카디널리티, 자연수의 그러니까 원소 숫자하고 유리수의 원소 숫자는 이제 같고 이것은 무리수의 원소 숫자 요게 이제 무리수죠. 무리수의 원소 숫자보다는 작고 그다음에 얘는 다시 실수 전체의 이제 원소 숫자와 같고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제가 이거는 뭐 증명을 한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거를 이제 RF 이제 널이라고 이제 하고 여기 있는 거를 RF1이라고 하고 이러한 식으로 했을 때 모든 이제 무한대는 이제 요거이거나 요거밖에 이제 없다라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죠. 아무튼 이러한 그 셀 수 있는 무한과 셀 수 없는 무한,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무한은 얘를 의미하고 셀 수 없는 무한은 요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러한 개념에 대해 갖고 매우 간략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 3주차에 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르벡 메저라는 거를 잘 이해해가지고 결국에는 무모순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그 첫걸음이 르벡 메저라는 좀 새로운 개념을 그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도입하기에는 너무 측정 방식이 비상식적이니까 그거를 좀 이해해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된 상태가 지금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르벡 메저라는 거를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유리수에 있는 무한의 숫자하고 무리수에 있는 무한의 숫자는 좀 그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 정도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건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카디널리티를 일단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제 르벡 메저를 좀 더 기분 안 나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연가일 사이에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의 길이를 르벡 메저를 이용해서 무모순으로 정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든 오메가에 대한 확률을 이제 무모순으로 정의를 하는 게 꿈이었죠.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오메가가 이제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러한 그 어떤 구간의 길이가 아니고 뭐 다른 이제 어떠한 방식의 오메가가 있다고 쳐도 요거를 이제 무모순으로 정의하는 게 우리가 이제 쉽겠다. 요런 걸 우리가 기대한 것인데 우리의 기대가 이제 깨지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르벡 메저를 사용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의 길이를 무모순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르벡 메저를 사용해도 잴 수 없는 집합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봤죠. 비탈리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 집합을 이해하는 거는 까다로워요. 한 시간 설명해야 돼요. 뭐 한 시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볼까 싶기도 했는데 그냥 제가 그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잴 수 없는 게 존재해요. 이 논리를 그냥 잠깐만 좀 따라가면은 여기 있네. 여기 비탈리 집합이 있거든요. 비탈리 집합은 분명히 이제 여기에 부분 집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0과 1 사이 이제 부분 집합인데, 그쵸?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오메가를 0, 1 이렇게 하면은 비탈리 집합이 이제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이를 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비탈리 집합에 대한 정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뭐 이제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쭉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르벡 매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과 1 그러니까 이 구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뭐예요? 1이 되죠. 그리고 요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이 구간 요 구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3이 되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여기는 이제 1이고 여기는 이제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1 무한대 하고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비탈리 집합이에요. V는 비탈리 집합의 길이입니다. 이게 이러한 수식이 나오는데 자 비탈리 집합의 길이를 만약에 0이라고 놓잖아요. 0이라고 놓으면 이게 0이 되죠.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그리고 1, 0, 3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성립 안 하죠. 그럼 비탈리 집합의 길이가 0이 아니라고 칩시다.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지. 길이니까. 그러니까 0이 아닌 어떠한 수 a라고 치면은 얘는 a 곱하기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중간의 값은 무한대가 되는데 그래 1보다 큰 거는 맞지만 3보다 작다라는 식이 또 성립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탈리 집합의 길이를 0이라고 볼 수도 없고 어떤 길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모순이죠. 그래서 비탈리 집합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잴 수 없음이 돼요. 그러니까 측정 불가 말 그대로.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저게 왜 저러한 그 등식이 되는지를 이제 따지는 것도 이제 되게 흥미롭긴 한데 그냥 여기서는 제가 옛날에 다른 수업에서는 저거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았어요. 이 뒤에 다른 중요한 얘기도 많았고 저거 설명하기 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잴 수 없는 집합이 나와버렸으니까 망한 거죠. 사실은 이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의 길이를 무모순으로 정의하고 싶었고 이런 지금 공부를 쭉 하고 있었는데 르벡 매저를 써도 그 길이를 모순 없이 재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한 집합이 있다. 비탈리 집합이라고 하더라. 이러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왜 안 되지? 근데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굳이 근데 비탈리 집합 같은 거에 길이를 내가 알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 길이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확률을 정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굳이 그런 길이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그런 확률까지 우리가 좀 정의를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역발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 갖고 그 확률을 정의해야 되는 것처럼 의무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꼭 해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정의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뭐를 이제 하려고 해도 확률을 정의가 잘 안 되는 집합 같은 거 이상한 집합 같은 거 막 상상해 갖고 들고 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집합 확률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 아픈데 그냥 그 모든 집합에 대해 가지고 확률을 무모순으로 정의하는 이 발상 자체를 그냥 버리고 정의가 잘 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만 정의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률을 잴 수 있는 집합들, 그러니까 확률을 무모순으로 정의 가능한 그러한 집합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탈리 집합은 잘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길이를 잘 잴 수가 없다며 그런 거는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 이 구간에서 뭐 0하고 2분의 1,
뭐 이러한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부분 집합인데 길이를 잘 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만 생각하자는 거죠. 깔끔하게. 뭐 비탈리 집합 이해도 하기 어려운 거를 그러한 집합에서 굳이 우리가 확률값을 생각하는 게 뭐가 이제 의미가 있겠냐. 이제 이러한 입장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할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좀 생각을 바꾸자. 여기에서 오메가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확률이나 길이 같은 거를 이제 재려고 아등바등 노력하지 말고 그냥 잴 수 있는 집합들에 대해서만 따지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물음이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죠. 이 안에서만 따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그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에 대한 정체를 최대한 수학적으로 지금 좀 정의를 해보자라는 게 이번 시간의 이제 목표입니다. 일단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을 기호로 일단 캘리그래픽 F라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는 어떠한 그 모양일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혀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좀 이제 살펴볼 건데 일단은 그 전에 예제를 좀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전제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률 같은 거를 이제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고 싶은 건데 당연히 확률이 뭔지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률의 이제 공리를 이제 따라야 된다. 요거는 이제 당연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확률의 공리라는 거를 이제 따르는 애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공리가 뭐 저번에 이제 살펴봤듯이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첫 번째 공리는 확률은 이제 뭐 0과 1 사이다. 전체 확률은 이제 1이다. 그다음에 서로 소인 두 사건에 대한 확률이 이제 요렇게 이제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들은 잘 따라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규칙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는 두 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버전은 아마 요거였을 거예요. 두 집합 B1, B2가 이제 서로 소일 때 P의 요거는 P의 B1 플러스 P의 B2이다. 이건데 이제 그 세 개일 때도 되거든요. B1, B2, B3가 이제 서로 소일 때 요거는 P의 B1 플러스 요거이다. 요것도 되고 네 개일 때도 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유한계일 때는 당연히 이제 다 되고 이게 이제 무한계일 때도 이게 카운터블일 때까지 카운터블한 무한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무한까지도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확정이 쭉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다라는 게 확률의 공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집합에 대해서 이제 확률 같은 거를 잴 때 내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은 이 공리에 어긋나니까 이제 그럴 수가 없다는 거고 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되겠죠. 당연한 소리지. 첫 번째 예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가 요렇게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요러한 집합들이 있죠. 공집합,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 사건, 뒷면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전체 사건. 이거는 이제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 되겠죠. 이것들은 확률을 모두 모순 없이 정의할 수 있는 집합들인가? 이제 이런 물음입니다. 이제 다시 거의 처음 물음으로 돌아오는데 이거에 대한 확률을 공집합을 우리가 그때 0으로 했었나? 이렇게 하고 얘는 뭐 2분의 1 그다음에 요거는 다시 요것도 2분의 1이고 그다음에 P의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제 1 뭐 요런 식으로 하면은 확률이 모순 없이 그냥 뭐 이런 거는 이제 잘 정의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첫 시간에 이런 거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러한 집합들, 그러니까 이것도 집합이니까 이건 집합들의 모임이 되겠지. 그런데 어떠한 집합들의 모임이냐면은 확률을 이제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 되겠죠. 여기서 확률을 잴 수 있다라는 거는 확률을 이제 정의함에 있어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해도 확률의 공리에 모순됨이 없이, 그러니까 이러한 집합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로 하기로 했어요? 기호로 캘리그래픽 F라고 이제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F를 이러한 집합들의 집합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다면은 이 F는 이제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예제에 대한 물음은 이제 해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풀이가 아닌 이유가 이게 사실 이제 그냥 이 예제를 한번 이러한 예제가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자는 거고, 이게 좀 엄밀한 의미의 풀이는 아니고 지금 좀 제가 되게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어갖고 그냥 해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대충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전의 예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을 모순 없이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미 논의한 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묶음, 요거를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한다면은 얘는 뭐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예제를 봐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예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이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인데 이 F 같은 경우는 원소가 이제 4개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원소는 공집합, 그다음에 네 번째 원소는 이제 전체 집합, 그다음 원소는 뭐 H, 그다음 T 이런 거 있는데 F는 이제 원소들이 뭐예요? 원소들이 집합 그 자체죠. 그렇죠? 원소들이 이제 집합인데 요렇게 원소들을 집합으로 가지는 집합을, 그러니까 집합들의 집합을 컬렉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용어예요, 용어. 그냥 집합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원소가 집합인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되는데 원소가 집합인 집합들을 좀 특별하게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릅니다. 두 번째 예제가 조금 도전할 만합니다. 이게 요거는 제가 이 예제의 제목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런 제목 같은 걸 읽어보면은 이 예제를 어떠한 의도로 만들었는지 좀 알 수 있을 건데 뭐 지금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여기부터 이제 예제입니다. 오메가를 이제 이렇게 잡도록 하고 이제 똑같은 세팅이죠. 뭐 동전 던지는 그 세팅. 캘리그래픽 F, 그러니까 이거는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 확률 같은 거를 잘 정의를 할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을 요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잴 수 있었잖아. 0이잖아. 근데 이거는 잴 수 있었잖아. 1이었잖아. 얘는 잴 수 있었잖아.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예요? 모든 원소가 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묶음이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가 지금 요 오메가의 부분 집합들이 뭐가 있죠? 요렇게 4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얘하고 얘는 F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어떤 집합이에요? 잴 수 있는 집합이에요. 확률을. 그런데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잴 수 없는 집합이 되겠지.
잴 수 있는 집합이었으면 여기 들어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건 잴 수 없는 집합이 되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얘가 잴 수 있잖아요.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잴 수 있는데 뒷면이 나오는 확률을 잴 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뒷면이 나올 확률은 1 마이너스 앞면이 나올 확률로 잴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주장을 하는데 내가 뒷면이 나올 확률은 잴 수 없어. 그건 정의할 수 없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면은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어야 되지. 잴 수 없는 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해설이 이제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묶음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이러한 묶음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H만 들어가 있고 T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모순 없이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모순 없이 정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 묶음이 의미하는 게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1 마이너스 앞면이 나오는 확률로 모순 없이 정의할 수 있으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모순 없이 정의되면서 동시에 뒷면이 나올 확률이 모순 없이 정의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묶음은 좀 불합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해설을 하면은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면은 그 지 맘대로 정의를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어떠한 집합의 확률값을 마이너스 1이다라고 주장하면은 그런 거는 정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확률의 공리를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이라고 주장하려면은 공리를 지키면서 이제 어떠한 이제 공리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연산 같은 것들이 다 성립해야지 확률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봅시다. 이게 P에 요거는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어떠한 값인지. 뭐 이제 A라고 칩시다. 확률은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0부터 1 뭐 이렇게 된다라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오메가는 H의 T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확률이랑 상관없는 그냥 집합에 대한 이론이죠. 이론도 아니지. 이거 그냥 당연한 거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양쪽의 확률을 취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공리예요. 공리 3. 그치? 근데 얘는 1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공리 2에 의해서 전체 확률은 1이니까. 근데 얘는 아까 우리가 뭐 어떠한 수 A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는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고 그러면은 P의 T는 뭐가 되지? 1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공리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공리 계산들은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잴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기에 있는 이런 논리 전개가 이제 말이 안 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설은 이렇습니다. 이제 좀 더 이게 엄밀하게 이제 하는 해설인데, 일단 얘는 잴 수 있는 집합이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률값 잴 수 있는 집합이라는 거는 확률을 정의할 수 있는 집합이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확률을 정의할 수 있는 집합을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확률값을 줄 수 있고 그 확률값을 1로 줄 수 있는 이유는 공리 2에 의해서죠.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얘도 이제 잴 수 있는 집합인데 얘가 잴 수 있는 집합인 거는 이제 요라기 때문에 이제 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어떠한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값은 편의상 그냥 제가 아까 A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P라고 났네요. 그리고 공리 1에 의해갖고 P는 이제 이러한 값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수식에서 얘는 이제 이러한 수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 수식에서 얘가 이제 성립하는 이유는 그냥 이제 집합 이론이고 여기에서 이제 얘가 성립하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여기가 P H 합집합 T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리 3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갖고 그냥 수식을 정리하면은 얘를 이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얘는 이제 1이고 얘는 이제 P라고 했으니까 1-P이므로 그러니까 이 값은 1-P 값으로 모순 없이 정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1-P가 아니면은 뭔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P가 아니어야 되고 얘가 뭐 1이 아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니까 딱 느낌이 오죠. 아, 이게 이 되게 센스 있는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잴 수 있는 집합을 정의한다라는 거는 잴 수 없는 집합을 정의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오메가에 있는 집합을 잴 수 있는 집합들과 이제 아니면은 잴 수 없는 잴 수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집합들로 이제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F라는 거는 원래 확률값을 잴 수 있는 집합을 정의하는 건데 잴 수 있는 집합을 정의하는 거 이제 잴 수 없는 집합을 동시에 정의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F를 이제 이렇게 정의하면은 얘하고 얘는 잴 수 있는 집합이구나 라는 것만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확률값을 이제 잴 수 없는 집합이구나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지 라는 거에도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개념 파악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논리가 항상 성립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집합 A의 확률값을 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A 여집합의 확률값도 항상 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언뜻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양변에 이제 P를 주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P의 A의 여집합은 뭐가 돼요? 1-P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가 정의가 가능하면은 요거는 당연히 정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X로 정의되면은 이거는 1-X 값으로 정의가 이제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A의 확률값을 잴 수 있으면은 A 여집합의 확률값도 잴 수 있어야 된다. A의 확률값을 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쓰면은 A가 여기에 이제 원소라는 거고 A 여집합의 확률값도 잴 수 있다라는 거는 A의 여집합이 F의 원소라는 건데 정리를 하면은 A가 F의 원소이면은 A 여집합도 F의 원소이네.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오메가의 부분 집합 중에서 A가 만약에 F에 들어가면은 A 여집합도 F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이 있다. 네. 예제 3번도 요건 이제 제목입니다. 똑같은 이제 요거라고 합시다. 똑같은 요거라고 할 때 오메가 샘플 스페이스로 똑같이 설정을 했을 때 이 묶음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건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여집합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잘 된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얘에 대한 여집합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에 대한 여집합이 공집합이 여기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고, 이제 그냥 이 공리를 따지는 거에 좀 익숙하면은 제가 이제 공집합의 확률이 이제 0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왜 0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공리에 의해 가지고 요거 있죠. 요거는 뭐지? 1이죠. 그렇죠? 얘 합집합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하고 얘는 서로 소죠. 왜냐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 가지고 P의 오메가 더하기 P의 공집합은 P의 오메가가 되죠. 그러니까 P의 공집합은 1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따라서 얘는 0이 되겠죠. 공리를 공리 1번, 2번, 3번 요거를 계속 써가지고 논리 전개를 하면은 요게 0인 게 튀어나오죠.